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 쪽에서 미국 시장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와 함께 국내 시장은 어떤 변화가 올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국내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또 중심으로 사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미국 시장의 지금 현 주소겠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S&P 500 지수와 VIX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의 동향들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미국 시장이 급변할 때, 특히 꾸준하게 상승할 때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오히려 급하게 하락할 때 VIX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은 상승 폭이 꾸준할 때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되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고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도 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강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변동성 지수와 함께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살아날 때쯤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 변동성 지수가 지난 고점권역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한 30대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이상에서 안착해서 다시 확대가 이어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계단식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권이 또 지지로 바뀌는지에 대한 모습들도 이 변동성 지수에 대한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많이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우세하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변동성 지표와 함께 움직이는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좀 썩 편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일정이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고점권역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관련돼서 많이 올랐답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같은 경우가 38% 올랐는데, 나머지 테슬라 700% 이상, 애플 100% 이상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일단 무엇보다 애플하고 테슬라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일단 주식 분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과 함께 한 나스닥 시장도 한 6, 7일 동안 계속 끌어올릴 정도로 강한 모멘텀을 보였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 분할이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특별한 모멘텀을 가져가서 실적 중심의 어떤 강력한 변화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좀 동떨어진 그 외의 변수들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밀어 올렸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담이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 조정의 빌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적어도 이 배터리 데이죠. 9월 22일까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략적인 변화와 또 흐름을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고점권에서 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란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연간 수익률로 보게 되면 독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과 어떤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동향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게 아니라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떤 버블이 너무 커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속도 조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느 정도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동성을 또 겪어 나간 다음에는 또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관점들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하면서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흐름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강하게 올랐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하게 표시된 올리브색이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고요. 나머지 쪽이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또 유로 지수, 유로 스톡스 50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이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주식만 유독 많이 올랐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쪽의 지수가 좀 올라간 모습들이 좀 덜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2라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또 상해 종합지수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미국보다 좀 더디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 적도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와 거의 또 유사하게 지금 속도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만 강하게 올라서 시장 대비해서 유독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 모습들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속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하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도 이런 어떤 지수의 동향들을 보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국내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시장 동향은 일단 좀 아쉬운 모습들이 8월 말부터 나오는 지수의 동향들인데 한번 지수가 어떤 크게 2400선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정폭이 나오는 가운데 약 한 일주일간의 어떤 대표적인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또 주도는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거의 또 매도폭이 커지죠. 그와 함께 기관들도 같이 커지는데 지금 개인들은 오히려 이때가 또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식 매수가 강하게 또 열렬하게 들어오는 현상.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은 상당히 낮고 그리고 또 부동산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충분히 그래도 기회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관심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힘은 앞으로 특히 한국 증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된다는데 저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쁘진 않은데 게다가 또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변수는 좀 있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움직였던 한 또 60조 이상까지 들어갔던 부분들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또 고점에서 또 빠르게 한 46조, 7조 대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은 일단 주가가 한번 좀 휘청이다 보니까 주식을 샀겠죠. 게다가 또 한 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왔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뭐 거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일단 좀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을 해보게 되면 아마 그런 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0조 전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도 만만치 않다라고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마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45조 대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국내 유동성이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꾸준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하지만 다음 그림이 약간 문제죠.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가 신용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서 계속 체크를 하다가 가장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아마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수와 그리고 신용잔고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다시 신용잔고가 좀 주춤하다가 또 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수보다 신용잔고가 더 빨리 올라갈 때 이때는 상당히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자기 돈만을 가지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어떤 레버리지를 키워서 신용이나 대출로 인해서 시장을 방어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은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속도보다 지금 신용잔고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매매를 하는데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로 지금 최근에 산 금액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그 종목들이 적어도 한 어떤 주식담보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 신용잔고 비중 이쪽은 다 HTS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7%나 10% 가까이 뭐 이 정도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 내가 더 끌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어떤 시장의 변동을 키울 수밖에 없는 또 해당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또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보다 오히려 잔고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약간 부담이 되면서 시장의 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은 살짝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상황들은 일단 여기입니다. 즉 IT주 기술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정도로 해석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IT 기술주나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종목들이 과거의 흐름보다는 뛰어나게 어떤 버블을 키울 만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크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다. 즉 꾸준히 같이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도 보강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해서 실적이나 시장 지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부담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빅스 지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 따른 확대 요인들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미국의 대선이죠. 11월 초면은 2달 정도 안 남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 후보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만만하게 있으실 분이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쪽에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언급들 이런 쪽과 봤었을 때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셨던 것처럼 국내에는 막강한 개인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물과 지수의 괴리감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쪽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8월 달까지 9월 초까지는 적어도 또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같이 키워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매매의 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두고 싶은데요. 매매의 묘란 얘기는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시장이 출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출렁일 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종목들을 많이 못 팔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최소 10% 아니면 30%라도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출렁이 나왔다가 더 못 가고 또 꺾이는 현상이 나오죠. 그때는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충하고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할 때 들어갔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출렁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묘를 같이 운영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쪽인데 솔직히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내 계좌가 시장에 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습이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는 주식을 6, 70% 갖고 있다. 이 상황 쪽에서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내가 보던 종목 이 종목을 다시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차이는 앞으로 그리고 또 향후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수의 흐름보다도 종목적인 움직임이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흐름들로 계속 주도적인 흐름들로 끌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출렁해도 어떤 주도적인 종목들은 시장이 뭐 5% 하락했다. 그래도 오히려 하락 속도가 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요. 오히려 올라갈 때는 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5% 올라간다. 근데 내 종목은 10% 올라간다. 이게 주도적인 종목의 성격이겠죠. 그럴 수 있는 흐름들에 집중하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꼽는 키워드는 친환경이고요.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들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떤 주도주의 흐름들로 맞춰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많이 언급을 좀 드렸고요. 혹시나 관심이 또 있으시다. 그러면은 올려드렸던 지난 영상 특히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얘기들 한 번쯤 리뷰해 보셔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언급드린 종목들 그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주의 흐름들이 보강이 되면서 특히 움직이는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 강조드렸던 게 그런 쪽이죠. 대기업 계열사들 그리고 조선사들도 과거에 플랜트업을 하면서 해상풍력 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대기업 계열사들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의 역할로 충분히 주가를 끌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K 뉴딜 지수가 여러 가지 발표됐는데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이번에 K 뉴딜 지수라고 해서 KRX 2차 전지, KRX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쪽 안에는 BBIG죠. 그러니까 즉 BBIG 이런 식으로 정부가 쉽게 말씀드리면 40개 종목을 보여줬고요. 이 답안지를 준 겁니다. 이 정도 종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쪽에 대해서 끌고 나갈 테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흐름들도 충분히 체크해 보시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약간 중형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훨씬 더 어떤 오버슈팅하는, 즉 시장 흐름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에 반영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몇몇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상대적으로 약간 중형급 쪽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형주급은 시장의 흐름들과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흐름들로 같이 보시되, 소형보다 이제 중형급 정도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맞춰서 봤을 때 관련된 지수에 또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영향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시면서, 일단 여기서 몇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동향들을 확인해 볼까요? 이 종목이 여기 지수 안에 편입이 됐네 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일단 유비쿼스 홀딩스란 회사입니다. 앞서 지수에서도 잠깐 보여줬던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이쪽이 어떤 유선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유선 인터넷과 5G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즉 유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또 5G와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우량한 유비쿼스를 갖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회사까지도 같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과거에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주가도 한번 레벨업이 시도가 됐던 부분들이 한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약간 정체를 받다가 기간 조정이 좀 길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지수의 편입과 함께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KMW나 앞서 지수에 들어있던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도 유비쿼스 홀딩스도 관련된 유선과 무선에 대한 결합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부분 약 한 3만 2, 3천 원대가 중기적인 저항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익 매물을 소화한 뒤에 오히려 좀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난번 가격대가 시도했었던 4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번에 지수 편입 효과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이제 터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한 4만 원대 전후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이번 지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W 이쪽은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나오는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고가가 돌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영역이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되면 한 10만 원대 안쪽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쪽에 5G의 대표 주자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아프리카 TV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종목은 일단 마찬가지로 좀 정체를 받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모멘텀을 받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적어도 아직 저항권이라고 하게 되면 한 6만 2천 원대 안쪽까지는 한 번 더 시도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보강들이나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한 7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박스권 안쪽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한 종목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비쿼스 홀딩스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차오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보셨으면, 그런 종목 쪽의 변화도 한 번쯤은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판 뉴딜지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같이 염두하시면서 조정 시에 좀 담아보자, 이런 쪽도 주도주의 편승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과 함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이럴 땐 어떤 종목 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들,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어느 국내 시장의 흐름들도 같이 맞춰가게 되면 충분히 기대하신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